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남북이 전단살포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100만 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북측은 대규모 보복비라 살포 준비에 나섰습니다. 21일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는 대남 보복비라 살포 투쟁은 그 어떤 합의나 원칙에 구속되거나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똑같이 당해봐야 북측이 느끼는 혐오감과 불쾌감을 알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삐라의 정식 명칭은 심리전 전단지입니다. 남과 북이 상대를 겨냥한 중요한 심리전 수단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한국전쟁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25억 장, 조선인민군은 3억 장의 삐라를 뿌린 것으로 추산합니다. 전단살포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원회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육사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 왔습니다. 남북 당국이 주도하는 삐라 살포가 공식 중단된 것은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호 비방 중단에 합의하면서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부추기자 북측은 물리적 대응을 강력히 경고했고 2014년엔 삐라를 향해 발포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서는 전단 살포를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중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북측은 판문점 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측은 지난해에 10차례, 올해 들어 3차례나 대북 전단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측이 수차례 반복하여 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통일부도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남측의 합의 위반 행위에 대한 북측의 여러 차례 경고와 권언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지금껏 적극 대처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다가 뒤늦게 수선을 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야 뒷북을 치느냐고 비난을 받아도 문재인 정부로선 할 말이 없을 터입니다. 물론 북측이 대남 전단 살포로 맞대응하는 것도 우리 정서에 비추어 맞듣지 않고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에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북측이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로써 남과 북이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선언의 산물이며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사무소가 21개월 만에 무너져 내린 것은 이 선언의 파기를 상징합니다. 남북관계가 4.27 이전 시대로 되돌아간 건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군대를 배치할 것이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 철거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를 다시 복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서남 해안 등 접경지 포병부대 증강 및 훈련 재개를 알렸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입니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영구 폐쇄하고 군부대를 다시 배치하며 금강산 관광시설을 철거하고 군부대를 재배치하면 남북관계가 2000년 6.15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남북관계가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가관인 것은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온갖 대북 제재로 남북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사사건건 간섭하고 방해해왔던 장본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아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배후의 회방꾼이자 조종자가 미국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내정 간섭 중단하고 한미 워킹그룹 해체하라고 미국을 규탄하는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 즈음의 민심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저간의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군 당국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 조정해 진행했습니다. 특히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으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2018년 이후에 미 전략 자산은 한반도와 인근 상공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올해 3월 예정됐던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연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는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달 중 화상회의를 열어 후반기 연합훈련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훈련이 재개될 경우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으로 돌아갈 공산이 큽니다. 최근 미국이 대표적 핵 전략 자산인 B-52H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주변에 전개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7일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누리집에 B-52H 2대가 미 루이지애나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동해상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장거리 호위 및 요격 훈련을 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B-52H 전략 폭격기가 동원된 사실을 미국 군 당국이 직접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19일에는 미 공군의 B-52H 2대가 일본 열도 북쪽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 의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략 자산을 전개하더라도 위치 식별 장치를 꺼서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 노출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데도 미국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미국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행태는 남과 북에 보란듯이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 대북
군사 강경책이 덩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대결로 치닫고 있는데 일본까지 가세시켜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무엇을 얻자는 것인지 미국의 속셈이야 빤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려는 의도이고 값비싼 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술수입니다. 우리 문제에 더 이상 간섭 말고 손 떼라고 했더니 아나무인으로 무시하고 한술 더 뜨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나라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고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요?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방역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33만 1000명, 사망자가 12만 2천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 확진자 및 사망자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한국전에서 미군 전사자가 3만 4천명, 베트남전에서 미군 전사자 5만 8천명이었음을 상기하면 미국은 두 전쟁에 개입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제까지 터져 항의 시위가 폭발하고 미국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미국이 지금 남의 나라 일에 관여할 주제가 되는가요? 미국의 국방비는 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미국의 국방비가 무려 1000조 원에 달해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국방비 추계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회계연도의 미국 군사비 총액은 7,244억 달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요구한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량 지출 예산은 14,850억 달러입니다. 이 중 국방비가 9,890억 달러, 한화 1,206조 원으로 66.6%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10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퍼부어대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속수무책인데 미국은 동맹국의 방위 운운하기 전에 자국민의 보호에는 우선 신경 쓰고 첨단 무기 동원하는 무력 시위에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지 말고 코로나19 방역에나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세계의 경찰 행세를 하면서 주접을 떤다는 말입니까?